사찰 음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나라 식치 문화하고 사찰 음식과의 관계를 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식치라고 하는 말은 왕조실록에도 나와요. 조선 왕조실록에. 그래서 음식으로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고 또 농경사회와 정주생활이 함께 결합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또 이제 이게 발효식품이 활용되면서 더더욱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됐고 또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약초들, 풀, 열매, 과일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또 지혜가 증장을 해서 식치 문화가 서서히 형성된 것도 있습니다. 바레인들이 쑥떡을 이용해서 병을 고쳤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이 식치, 음식을 활용한 치료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앞의 시간에서 죽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그 연자죽, 그 씨를 넣어서 만든 죽을 먹는 방법도 이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죽이나 즙이나 약재를 넣은 밥, 또 잡곡밥 이런 약선 음식이라고도 하죠. 약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이제 그 금기식도 같이 곁들이고 하면서 치료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개두실죽, 가시연, 또 대추씨죽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선 먹었거든요. 사찰 음식이 치료의 방법으로 개발이 되고 또 그쪽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사찰이 산중에 있고 또 산중에는 의학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치료의 한계를 그 음식으로 예방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심을 두고 개발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 식치와 관련된 문헌들이 등장한 건 조선 왕조 때입니다. 그래서 조선조에 와서 왕실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방법으로 음식 치료와 관련된 것을 연구했고 그 후에 이것을 관련 책자를 발간하면서 대중화해 가는 그런 문화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개두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기 가시가 있는 연꽃입니다. 연꽃. 그런데 이 연꽃이 대하증이라고 하는 그 부인병이나 이제 소변이 막 이렇게 자꾸 나오고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 치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서 그렇게 가정에서 이런 가시연, 그러니까 개두실, 그게 닭 머리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개두실이라고 하고 연꽃인데 가시들이 달렸다고 그래서 가시연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죽의 재료로 만들어 넣어서 일종의 치료식으로 먹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죽도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죽을 많이 먹어서 이 일상에서는 죽 먹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죠. 그 죽을 먹으면 그 죽이 일종의 이제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 선입견이 있어요. 제 경우는. 그래서 죽을 먹기보다는 밥을 먹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저도 건강이 안 좋았을 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할 때 자연적으로 이제 죽을 어머니께서 해주셔가지고 먹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죽집도 죽을 파는 집도 많이 생겨가지고 죽이 또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상업 시대로 들어갔어요, 죽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신경쇠약이 있다거나
잠이 잘 안 오는 불면증이 있다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이러면은 민간에서는 인삼을 넣은 죽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세박뿌리죽이나 대추씨죽, 우유죽, 불교에서 유미죽이라고 하는데, 이런 죽을 먹으면서 이런 그 신경쇠약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음식, 죽을 활용했다는 거죠. 뭐 땀이 많이 나고 그러면 신경쇠약이 있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그러면 황기나 대추씨를 넣은 죽을 먹는 문화가 있고, 그게 또 어느 정도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황기를 넣은 닭죽을 만들어 먹는다든가, 이것은 사실 뭐 여름이면은 그 민간에서 많이 하던 그런 음식이죠. 사실 이건 약이라기보다는 음식인데, 그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약효 성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능하면서 몸을 보호해주고 또 그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죽을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위를 예방할 때 녹두죽, 불콩죽, 국화죽 이런 것을 먹는데, 사실은 이제 녹두죽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을, 몸속에 있는 독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오리고기를 먹을 때 그 오리고기를 넣은 녹두죽, 녹두와 오리고기를 합쳐서 그 죽을 만들어 먹는 것도 요즘 많이들 팔고 있어요, 시중에.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의 조선시대부터 연구되었던, 그리고 이것은 조선시대에 독창적으로 연구되었다기보다는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계속되어 왔던 그 문헌과 그 음식들의 그런 기록들,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 조선시대까지 이제 전승이 되고, 또 고려시대나 이런 때 전승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아시아의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해먹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죽을 활용하는 치유요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식치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입냄새를 방지하는 데 먹는 죽, 또 탈모 방지를 하는 데 있어서 치자씨죽이나 산수유죽 이런 것을 먹기도 한다.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면 질경이죽 같은 것도 먹고, 또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인삼이나 대추, 당귀 이런 걸 넣어서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질이 허약하거나 빈혈이 있을 땐 황기, 인삼, 율무, 대추 이런 것을 넣기도 하고, 출혈이 있을 때는 연근, 꽃감죽 이런 것을 먹는데, 저도 우리 아들이 어려서 코피를 자주 흘렸거든요. 그 어느 절에 갔더니 스님께서 코피를 흘릴 때는 연근죽을 써 먹이거나 아니면 연근을 먹이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연근을 조리거나 또 그 음식을 할 때 식재료로 넣거나 샐러드 할 때도 넣거나 이래가지고 많이 먹인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코피가 나는 것이 멎었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이제 황기로 죽을 만들어 먹이기도 하고, 가족들이 같이 먹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상에서 음식을 활용해서 이렇게 치유가 되고 또 명상이 되는 이런 것이 사찰에서 많이 응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아주 본격화돼서 체계적으로 문헌이 발간되고 했던 것은 조선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러한 이 식치 문화의 배경에 사기, 오색, 또 오미 이런 것을 조화시키는 그런 원리들이, 한방의 원리들이 이 속에 이제 담겨져 있어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찬 기운, 따뜻한 기운, 뜨거운 기운, 따뜻한 기운, 시원한 기운 이런 것들을 사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네 가지인데 오색하고 맞추려면 오기가 돼야 되는데 다섯 번째 기운은 없거든요. 그래서 평기라고 해서 이런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건 평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섯 가지로 이제 배대시켜서 색깔도 이렇게 청황, 적백흑,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그 색깔의 조화를 가지고 이런 기운의 조화와 색깔의 조화를 가지면 그게 건강에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또 사상 체질이나 또는 뭐 오방과 관련된 방위 사상 이런 것들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게 맛과 연결이 돼서 달고 시고 쓰고 짜고 매운맛 이런 것들을 적절히 또 이제 배대시켰죠. 그래서 그 색깔과 맛과 그 식재료의 성분들, 기운들을 합쳐서 이제 조화로운 음식을 먹는 것이, 또 그렇게 먹이는 것이 그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 몸을 보호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질병이 있을 때는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또 그 질병의 발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단맛이 들어가 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뭐 자양강장 기능을 한다든가 또는 뭐 그런 그 긴장과 흥분을 이완시키는 이런 이제 효과가 있고, 신맛이 있으면 그 상처를 아물게 하거나 또는 그 수렴시키고 기운을 보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쓴맛은 열을 내리고 수습을 몰아내는 작용을 하고, 짠맛의 경우는 이제 굳은 것을 좀 유연하게 해주고 마른 것을 촉촉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매운맛은 땀을 발산시켜서 기의 순환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뭐 어떤 때 이 기가 순환이 잘 안 돼요. 아주 매운 음식을 먹어서 기운을 돌리게 해주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맛은 뭐 비장, 신맛은 간, 쓴맛은 심, 짠맛은 신, 그 콩팥이죠. 매운맛은 폐, 뭐 이런데 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한방에서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뭐 폐에 어떤 자극을 주려고 그러면 매운 음식을 먹게 하거나 뭐 이런 이제 지혜가 생겨난 거죠. 신장을 이제 그 보호하는 데 있어서 짠맛, 이것은 이제 사실 짠 걸 많이 먹으면 신장이 쉬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먹으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짠맛을 잘 조절해서 적당히 균형되게 먹어야 되죠. 저도 신장 결석을 치료해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병원에 가면 음식 싱겁게 먹으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주의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쓴맛 같은 경우는 입맛을 돋게 하고 또 봄에 쑥이라든가 이렇게 쓴맛이 나는 그런 식재료들을 활용하면은 몸의 독기도 빠져나가고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고 그게 뭐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균형되게 부족할 때 그걸 보호해주면 그 이 영양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활용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오곡 백화 그러는데, 오곡은 쌀보리 콩조 기장, 이것은 밥을 해 먹는 데 중요한 식재료예요. 그리고 이제 과일도 복숭아, 자두, 살구, 밤, 대추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또 고기 종류는 가축으로 다섯 가지 가축, 소, 양, 돼지, 개, 닭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집에서 먹는 그 가축들입니다. 그래서 길러서 잡아먹는 가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집 주변에다가 심어가지고 먹는 과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밥으로 만들기 위해서 쌀보리, 콩조, 기장 같은 것을 이제 많이 해 먹은 거죠. 그런데 이제 조밥이나 기장밥을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 어려서는 조가 들어가는 밥이나 기장을 넣어서 먹는 밥도 사실 그거 별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일종의 치유식으로 먹기도 했지만, 그런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요, 쌀이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식품으로 먹었던 거죠. 일종의 구황작물 비슷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서 보니까 굉장히 치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쌀밥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지만 쌀에다가 다른 걸 넣어서 잡곡으로 먹는다든가 부족한 걸 좀 더 강화시켜 먹는다든가 하면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 경우를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이제 이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어요.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 초기 옛날에는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 것을 병원에서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잘 몰랐기 때문에 뭐 4, 50년 전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갑상선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병을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민간요법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 갑상선 기능으로 인해서 무기질이 부족해지면 그 일종의 그 근무력증과 같은 현상들이 오고 온몸이 마비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도 처음에는 이 병의 원인을 병원에서 진단이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 병원에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뭐, 오히려 오진을 하고 이게 뭐 근무력증이다, 근육병이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고 몸은 못 움직이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그 민간에서 쓰는 요법, 음식 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괜찮겠다 조언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고구마였어요. 고구마. 그러니까 무기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구마, 그 다음에 바나나, 감자 같은 것을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쪄 먹고 뭐 그 조리를 해서 반찬으로 먹고 이러면 이게 건강에 좋다. 누군가 그런 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찌어 먹고 구워 먹고 감자, 고구마, 그 다음에 이제 바나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음식을 먹고 그 치유가 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고구마, 감자, 바나나 같은 곳에 이게 일종의 구황작물과 같은 거죠. 주식이 없을 때 그걸 대신 먹는 그런 식재료인데, 그 속에 무기질이 굉장히 균형되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막 기근이 들고 또 먹을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건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 무기질을 제공해주는 식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위기를 넘기고 균형된 그 호르몬의 균형을 찾게 해주는 이런 그 지혜들이 형성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식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맛과 계절을 조화롭게 이제 식재료를 구해서 조리해서 먹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고, 이제 선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찰 음식에서도 이 얘기가 강조됩니다. 제철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지근거리, 나와 가까이 있는 30km 이내에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찰 음식 문화에서 스님들의 경우는 뭐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채 같은 것, 과일 같은 것을 직접 사찰에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이제 길러서 먹는 이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그 세간에 있는 사람들보다 장수하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건강하다. 또 같은 나이의 그 일반인들보다 스님들이 젊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맛과 계절의 조화가 된 음식을 직접 이 식재료를 구해서 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 일상에서는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뭐 김치를 담그는 배추나 그 배추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도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 그 가까운 지근거리에 식재료를 구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과거 조선시대에 했던 식치 문화하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식지 문화는 많이 다르다. 다만 이런 그 봄에는 뭐 이렇게 새콤달콤한 봄나물을 무쳐 먹는다든가, 여름에는 인삼, 당귀, 쑥 같은 걸 먹어가지고 몸을 보호하고 기운을 순환시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든가, 가을에는 좀 매운맛을 먹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보완한다든가, 겨울에는 뭐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 짠 음식, 그러니까 염장류를 겨울에 많이 먹잖아요. 장아찌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것은 바로 이런 계절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지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모든 것을 직접 생산해서 먹던 농경 사회에서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선 가능한 면도 있고 또 불가능해진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식치를 연구하려고 그러면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약식 동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즘의 그런 의약품의 발달은 과거 뭐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식재료라든가 그런 그 과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런 약효가 있는 그 풀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그 엑기스 근본 이 활용이 되는 그런 그 재료들을 뽑아내 추출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약으로 만들기 때문에 성과도 좋고 약효도 강하고 빨리 치료가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그리고 현대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식품에 의지해 가지고 치료하기보다는 약으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요즘 뭐 비만을 치료하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비만 치료제로 활용되는 약들도 이제 지금 막 시중에 범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리성을 찾고 또 효과성을 이제 빨리 기대하다 보니까 약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약에 의존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으로 좀 몸을 보호해주고 균형을 이루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약으로 치료하거나 짧은 시간에 빨리 치료했을 때 약을 쓰고, 또 약을 쓰고 나서도 몸을 보호해주는 이런 그 생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또 어떻게 보면 약화를 입은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으로 화를 입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약으로 치료하려고 약을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몸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화를 일으키고, 그게 또 다른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잘 조절해서 균형되게 지혜롭게 먹는 게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약식 동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양념류 이렇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첨가하는 양념류가 있는데, 그 양념이 약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념, 약이 되는 것을 첨가한 음식, 약이 되는 재료, 식재료를 첨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념자를 생각할 염자로 써서 약성을 생각하면서 넣는 식재료,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설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양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양념에 이 효능 중에 약의 효과가 있는, 또 약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식재료를 음식을 조리할 때 무엇을 첨가할까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도에 갔더니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식문화가 있는데, 그게 커리예요. 한때 인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커리를 먹어서 자기네는 많이 안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그 베타변이 뭐 이런 게 나타나면서 그런 주장이 허구라는 걸 인도 사람들도 깨우쳤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카레 요리죠. 커리가 들어간 요리를 많이 먹으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레가 인도 사람들이 먹는 카레, 강황, 율금이라고도 하고 종류가 조금 다르지만 율금, 강황, 카레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에도 이게 많이 나고 미얀마 사람들도 많이 먹고 우리도 저 남부지방에서 많이 이것을 이제 그 식재료로 활용해서 먹었는데 그런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카레, 강황, 율금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치매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낮다는 거죠. 치매 발생률이 낮다. 그래서 인도에 가니까 그 인도 친구가 저한테 그 인도 카레가 굉장히 치매 예방에 좋으니까 이걸 좀 많이 사가라. 근데 인도에서 카레 가루, 커리를 사오려고 하니까 1인당 2kg뿐이 통관이 안 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사오기 어려운데 막상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서 사다가 음식을 조리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아요. 우리는 이제 일본식의 그 기반을 둔 카레 요리 이것을 이제 먹다가 보니까 물론 뭐 시작은 일본에서 했지만 우리나라 뭐 그 식품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카레 요리들을 나오고 그래서 그 입맛에 길들여지다 보니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 마늘, 후추, 생강, 계피는 이게 전부 양념류잖아요, 양념류. 근데 이것을 인도 사람들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제 주방에 그 주부들이 음식을 하는데 이런 그 강황을 비롯해가지고 그걸 섞어서 만든 자기만의 레시피가 있고 그 레시피에 들어가는 양념류가 한 50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주부, 인도의 가정주부들이 자기 손맛을 내는 방법이 이걸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전부 달라진다. 맛이 다르고 고유한 맛이 생겨나게 됐죠.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인도 문화에서도 그렇고 그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약이 되도록 넣어서 먹는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치매도 낫고 뭐 그다음에 그 머리도 좋고 뭐 얼굴도 예뻐지고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인도 사람들이 꼭 상관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게 전혀 상관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양념도 먹지만 약과도 먹잖아요. 약이 되는 과자. 약이 되게 먹는 과자인데 이 약이 되게 먹는 과자의 과가 과일 과자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 과일을 말려서 이게 그 형성분이 응축되도록 해서 먹는 방식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먹는 약과는 그런 걸 넣어서 이제 포함시켜서 만든 그런 과자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술을 먹어도 우리는 약주로 먹잖아요. 약이 되는 술, 약재가 들어있는 술, 그걸 약주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는 음식이 전부 약 성분이 있고 약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식 동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또 자연식이나 건강식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 조선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네 번째 시간에 이제 그 조선시대 식치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또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